시장 전망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의 김두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닥 벤처팀 연구위원을 모셨으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코스닥이 950선 지켜주는 거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좀 재미도 떨어지고 관심도 좀 떨어지고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4월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포커싱이 대형주나 소위 말하는 가치주 쪽에 있지 중소형주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좀 안 들리는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그 제목에 4월에 이제 봄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자꾸 황사가 부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 코스닥 전체 지수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가 사실은 좋은 분위기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별 이제 종목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사실 중소형 그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코스닥에 있는 개별 주식들이 저희는 확실하게 4월 달에는 좀 더 알파 추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뭐 근거는 보면은 이제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올 때 이제 기관 매도가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한 6천억 정도 매도에서 70억 정도 매도까지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뭐 연기금 매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코스닥이 좀 더 자유로운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뭐 앵커님하고도 살짝 얘기하긴 했었는데 사실 코스닥 지수 자체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가장 큰 견인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수가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서부터 필두로 하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지수 종목들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작년부터 베팅을 했다면 최근에 보는 움직임들 보면은 삼성전자 자체도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에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런 베타가 아닌 그러니까 지수 추종 종목이 아닌 알파를 추구하는 개별 종목으로 좀 많이들 관심도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는 지수권 자체는 저희는 뭐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지금이 박스권 상단이냐 하단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지금은 현재 박스권 하단 국면이어서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사실은 바텀피싱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뭐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던 게 사실 저희도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이제 가치주들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어졌던 성장주들보다는 확실하게 가치주들이 더욱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거의 뭐 한 8, 9년 하면서 보면은 이 금리 행방에 따라서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이렇게 커진 거를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이제 전략이 계속 이렇게 좀 뭐 혼선이 있기는 한데 개괄적으로는 어쨌든 금리 자체에 대해선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센티멘터가 조금 낮을 수 있는 가치주에 대한 사실은 저희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근데 금리에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렇게 중소형 종목별로 뭐 플러스 알파 기대되는 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더 지수 추종하에서 지수 전체가 잘 가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쉬울 텐데 그래서 그러면 중소형주 종목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좀 이것도 좀 포커싱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지난달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코스닥 그때 아마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제가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50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지금 그 뷰가 어떻게 보면 4월 달에는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종목으로 그러니까 업종으로 사실은 특화를 하자면 지금 뭐 서울시장 지금 후보로 나서고 있는 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뭐 재건축 관련해서 건자재라든지 이런 쪽들도 센티 되게 좋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연된 소비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눌려있던 상황에서 이런 게 지금 터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과 쪽, 덴탈,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이런 교육 쪽들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포캐스팅을 해보면은 지금 1분기들이 다 되게 좋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들 대부분 특성이 사실 대형주들은 없습니다. 다 중소형주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종목에서 조금 좀 알파 추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IT, 2차 전지 그동안 이끌었던 성장주들보다는 사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알파 추구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들의 유동성이 옮겨가는 것도 있어서 예전보다는 쏠림 현상이 덜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약바이오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뭐 바이오 비중이 아직도 뭐 35%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높죠. 네. 그래서 바이오를 사실은 빼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종목이 재미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4월 달에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들이 있죠. 4월 10일 날은 아스코부터 해서 뭐 미국 암 종양학회부터 해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초록에 들어가는 기업들과 거기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뉴스 플로우로 나오는 기업들은 분명히 저희는 뭐 한번 시세는 분명히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수대 자체가 이제 900, 그리고 코스피는 3000대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개인 투자분들께서 홀딩하고 있고 싶은 지수 구간대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좋은 이슈가 나와서 사실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후행으로 쫓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아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나가는 초록 데이터 기업들을 다 분석을 해서 리포트 발간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어떤 투자 스탠스가 필요할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인데 여기는 뭐 중소형주까지 할 것도 없이 대장주들도 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재 부품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은 거는 많이 올라서 조정받은 거하고 네. 저는 이제 테슬라가 빠진 거에 대한 상관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의 각형 이슈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들도 좀 더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은 물론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빠졌던 거는 테슬라가 이끌었던 전기차 시장의 독점이 현대차라든지 다른 업체들한테 MS를 뺏길 수 있다라는 네. 관점 때문에 테슬라가 빠진 거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테슬라하고의 어떻게 보면 상관 코릴레이션이 4월 달에는 분명히 좀 깨지는 구간들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나온 EV6 이런 라인들이 분명히 전기차 관련주들한테는 센티멘트가 좋을 거라고는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려면 저는 이런 엔드 유저단 뭐 아까 했던 아까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 업체들 다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동박이 분리막 그다음에 뭐 차세대 2차 전지라고 하는 저희가 뭐 전고체죠. 이런 종류를 하는 업체들에 사실은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저희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리막과 동박 쪽 2차 전지 소재주로는 역시 좀 관심을 갖는 게 지금으로서도 유효하다.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계속 산업의 생태계 흐름 자체는 내일 모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얘기해 주셨고 실적 시즌이 이제 또 다가오고 네. 3월 다 끝났으니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적이 다 좋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아이디어를 하는 게 전월 대비 컨센 상승률이 네. 높은 종목도 한번 추려드린 적이 있었고 컨센서스 최고치와의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고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실적 관련해서 이거 혹시 어떻게 추립니까?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하고 지금하고 지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냥 YY 성장만 나오는 기업들 그냥 사도 되는데요. 네. 지수가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지수 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수 때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50%가 올랐으면 적어도 YY 성장률은 그러니까 개별 기업 한해서는 5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일단 저희는 소팅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1분기 실적들이 다 좋은 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뭐 그런 코로나 이슈로 인한 사실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저 효과를 그러니까 2020년도 1분기가 아닌 2019년도 1분기랑 저희는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2019년도 1분기 대비해서도 더욱더 좀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화장품 쪽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의류 그런 소비 그다음에 이제 덴탈 뭐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 이쪽 관련한 건자재 이런 업종들은 확실하게 올해 1분기들도 많이 좋은 것 같아서요. 이런 업종으로 조금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정책과 또 경기 회복 정상화에 따른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그 화면들이 쭉 나갔고 각 업종과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너무 짧게 나갔나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섹터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 중에서도 또 추려본다면 어디가 좀 눈에 띄세요? 저는 사실 그 교육 관련주들을 좋게 보는데요. 대부분 교육 관련주들은 사실 4분기에들 되게 많이들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교육주들 자체가 성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고배당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플레이의 사실은 시즌인 4분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들이 많았는데 제가 교육주를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한 쉬운 예로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학원들이 거의 뭐 영업을 못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학원들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 뭐라도 시켜야죠. 네. 온라인에 대해 특화된 학원에 이제 많이들 사실 몰렸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온라인 관련된 학원들은 의외로 실적 성장들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에는 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정상화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9년 1분기, 19년도에 없었던 온라인이 20년도에 붙었고 올해 1분기에는 여기에 오프라인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커버하고 있는 청담러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상장하고 있는 교육업체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육주들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치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여기에 일단은 뭐 사실 배당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가치주로서 그리고 성장성까지는 올해 1분기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업체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설득당했습니다. 2019년에 누리던 사업 플러스 2020년에 특수성까지 결합된 교육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얘기 나왔고 또 발걸음 해주신 김에 관련해서 그러면 4월 종목 중에 탑픽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청담러닝 기업을 추천드리고요. 네.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이제 뭐 영어 학원의 이제 대표 회사죠. 근데 청담러닝이 이제 작년도에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호응을 많이 받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 2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3분기에는 이제 별도로 상장사인 CMSA들을 연결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CMSA들을 제한 첨단러닝 별도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을 55억을 시현을 했고요. 4분기에도 50억대 영업이익을 시현을 하면서 뭐 완연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분기에는 여기에 오프라인이 가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이익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담러닝이 제가 이제 뭐 글에다도 썼지만 지금 영어라고 하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IPTV의 청담러닝의 이런 영어 컨텐츠들이 지금 방송을 작년부터 했고 이 부분들이 좀 가시적인 매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던 그런 정형화된 교육주가 아닌 컨텐츠라고 하는 이런 알파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청담러닝은 뭐 이런 성장성과 그다음에 이런 안정성, 그다음에 뭐 개별적인 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4월이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도 저는 사실 청담러닝은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담러닝에 대해서 탑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는 어떤 성인교육 쪽으로도 좀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관련한 모멘텀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전략 그리고 탑픽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벤처팀의 김두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